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집에 가서 이제 밥을 좀 먹고 그렇게 나설까 이제. 참 오늘도 이제 한 이틀 동안 또 이제 날이 또 이제 흐렸죠. 흐리다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하면은 나오듯이 이제 참 노을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쭉 넘어가고 있죠. 예, 오늘은 뭐 제가 뭐 좀 일찍 그렇게 줘버렸기 때문에 좀 이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고 있고요. 뭐 아까 뭐 참 저 아까 거래처에 뭐 같은 분들이 뭐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 나라 걱정을 이렇게 하죠. 보면은 아직까지도 뭐 제 방에 들어와서 뭐 자꾸 뭐 정신없는 소리 하고 뭐 그런 소리들 많이 합니다만 그게 어리 실성한 인간들이죠. 보면은 요즘 최근에 뭐 이제 뭐 주식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저들의 꼬임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라.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게 결국에 이제 국가 파산으로 거의 연결되죠. 막말로 그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참 나라가 망했습니까? 보면은 결국에는 뭐 차베스 마도로 같은 저런 인간들 때문에 결국 망했죠. 우리나라에 거의 갖다 이 한탕을 이렇게 유인하는 사람이 바로
아휴. 그래서 뭐 제가 늘 방송상에서도 늘 얘기를 하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말 깨어나야 되죠. 아직까지도 이 뭐 주식이 뭐 오른다 그런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하면 베네수엘라 행으로 거의 뭐 직행할 수도 있는 뭐 거기로 빠져드는 그거죠. 오늘 뭐 페넨드 그 사옥 앞에서 오늘 뭐 듣기로는 뭐 전한길이 뭐 발행인이죠. 발행인하고 이준석 간에 이제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준석은 그 병음새가 틀려쳐 먹었죠. 보면은 그게 그 현실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고, 사실 그 부정선거가 아마 이미 그 아마 그 치러졌다는 게 아마 확인이 다 되었죠. 보면 그게 대놓고 부정선거를 했고, 지난번에 그 보면은 뭐 6.3 대선 때 육삼 대선 때 이미 아마 뭐 불법 탈법 선거가 아마 하면 이 뭐 자행이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뭐 물론 이게 유튜브 간에도 또 이제 뭐 또 감론을박하지만 제가 느끼고 들은 바로는 부정 선거가 거의 이어졌다. 그리고 뭐 2020년에 미국 대선 같으면 이제 조 바이든 잠깐만요. 이제 중국에 이제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간택 받은 게 이제 조 바이든이 그랬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2020년도 당시 11월 초에 저도 뭐 일하다가 뭐 그때 당시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보면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그 대통령 이름이 있었는데 현 시장의 책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그때 당시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고 그렇게 지었는데, 그날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이 조 바이든에게 결국 몰표가 갔고, 그 몰표가 가는 순간에 바로 이제 첫 출발지가 중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제 대한항공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짜 투표지가 봉송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몰표가 나왔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뭐 200살 가까운 뭐 참 같은 어른들이 또 뭐 투표를 하고 또 그랬죠. 그러면 200살이면 뭐 두세 개를 이제 갖다 건넸,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 갑자기 묘에서 튀 나올 수가 있는지, 그래서 뭐 조 바이든을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197세 난 할머니가 어디 갖다 무덤에서 깨어나가지고 갖다 이재명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죠. 보면 참 그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그래 이루어졌죠. 아까 뭐 거르체 같은 뭐 그분 말 따나 생다시 우기면 장땡이죠. 보면 그게. 아, 참 뒤늦게 이렇게 참 하늘이 이렇게 싹 되니까 참 기분이 참 묘하죠. 늘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아니면은 엄청난 후회가 결국은 뒤따르죠.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말을 안 들었을까? 주식하는 거 보라도 됐었으면 지금은요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하죠. 보면은 뭐 빚내 가지고 뭐 일확천금 한다 이 생각은 그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막말로.
뭐 제가 뭐 방송상에서도 늘 얘기하지만은 이 갑자기 아유 정말 이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국가 운영을 하면은 지금처럼 이런 꼬라지들이 되죠.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 보면은 이재명과 같은 이런 인간이 결국에는 국가를 망가뜨리는 이 한 축이 되죠.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3일째입니다만은 예 잠깐만 시동 갑자기 꺼버려가지고 예, 한 25,000원만 줬어요. 아, 예. 예. 아, 예, 수고하세요. 다 밤입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간첩이 있죠. 더 많습니다. 간첩이 어느 정도로 막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 황장엽 선생이 이런 말을 해줘. 대한민국 간첩이 무려 5만 명이 드글거린다. 지금은 뭐 그 이상이죠, 뭐 그런 거지. 국힘당 보면 한국 사람이
뭐 여기 보면 뭐 라이도 채널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참 그래 대모에 참 좋죠 보면. 복귀할 때까지 내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윤석열을 외치고 함께 뭉쳐서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실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문제 6시도 좀 6시에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새끼는 나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이준석 이 새끼가 고발해놔가지고 경찰 조사가 생각보다 이게 뭐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경찰 조사는 경찰 조사 저도 이제 받아봤잖아요. 경찰 조사가 뭐 조사받는 사람이 그 입맛에 맞게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그거를 한단 말이야. 제가 이태원 사고로 이제 고발돼서 경찰 조사에서 제가 조사받은 시간이 19시간. 여기 유튜버인 제가 이태원 사고로 고발돼가지고 조사받은 시간이 아침 제가 9시인가 10시 가가지고 19시간 조사받고 나서 19시간 밥도 안 먹고 19시간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제가 그냥 막시 부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뭐 말씀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서 뭐 자기 기분 좋아지고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든 뭐요 그렇게 해서 자기 기분 좋아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제가 뭐 본인 생각을 제가 뭐 억지로 내 생각을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걸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제 방송 보시고 뭐 투정 부리듯이 짜증내듯이 지금 보니까는 처음 들어오신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보니까 시면이라는 사람이 윤건이 부부 깜방에서 밥 잘 먹고 잘 자빠져 잔다. 그냥 막 시부르기 이렇게 CIA가 언제 구출하고 이렇게 제가 CIA가 구출한다는 거 한 적 없는데요. 트럼프가 언제 윤석열이 구하러 온 건데 이렇게 아니 뭐 저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지금 불안에 떨고 두려워해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면은 부정선거 입틀막 법안을 왜 발의합니까? 부정선거가 없으면은 부정선거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관련된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학교로 말하면 뭐 갖다 이 컨닝을 대규모 컨닝을 해놓고 생다지 어리가다 1등을 차지한 기억이 있죠 보면.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한테 뜻하지 못하니까요 뭐. 어쨌든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뭐 이재명을 지지해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정의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라는 거 제가 그리고 그냥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정보를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지 제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네,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제 라이더 채널에 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저도 뭐 같아 뭐 그렇죠 보면은 왜 이틀 밥복을 왜 만들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금 같은 이상한 짓거리를 계속 하죠 보면 이제. 서부지방 청년들 전부 다 요새 나온다고 하는데 폭동이다,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화과 서부지방 그 청년들 얘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앞에 말하고 뒤에 말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이제 한 가지 말만 그저 기물 파손했더라지 이것만 되지만은 차량 그 여자 판사가 그때 당시 잘못했죠. 그때 당시에 엉뚱한 판결 내려가지고 우리 갖다 그래 그 화를 못 봐줘 보면. 그건 이미 더 죽었네.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면 서부지방 사태는 민주화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배척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배척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지 법원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그러면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합니다. 정말 고생해가지고 총기 탈취하고 가고 5.18처럼 총으로 쏴서 막 사람들 막 죽이고 이러면 되는 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일반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5.18은 그게 일반인이 하는 게 맞냐? 일반인이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냐? 몇 시간 만에 어떻게 구려고 너는 경찰 가가지고 총기 무기고 어디 있는지도 어떻게 알 수도 없거니와 무기고 총을 그렇게 일반인들이 총기를 탈취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다시 한번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 그 광주 5.18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84,000명 신청. 이 와 대박이네. 광주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이 교도소 습격을 하거나 또 방송국 방화를 지르거나 또 군부대 차량을 이렇게 습격하거나 또 이게 도저히 뭐 정상적인 시민들 상식으로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보면 이게 보면은 지금 보면 좌파리들이 지금 뭐 그 5.18 진실가락은 못 가죠 지금 보면 그게. 일단은 이제 요 내용 보고 이제 이때적인 관련된 얘기는 제 차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중요한 얘기들 그 어떤 채널에서 얘기하지 않는 내용 지금 제 방송 앞으로 하는 게 대한민국 지금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채널들 대형 채널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채널에서 얘기하고 전하는 내용보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라이더 툰에서 계속 저도 이제 뭐 이제 채널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이 방송이 한 10,000명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좀 보이지 않는 제재가 또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보면. 전환길 강사님 나오셨고 이영도 PD 나왔고 이준석 나왔고 김명 대표님이 나왔어야 되는데 김명 대표님이 안 오지 못하셨습니다. 팔로우 더 파티 관련된 얘기부터 해가지고 김명 대표님은 이제 암투병 하고 계신데 몸도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수호민국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쏟아내셨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분도 이제 모든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실제적인 범죄자들까지도 직접 범죄자라면서 거론까지 하신 분이 김명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페넨 쪽에서 출연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아마도 중앙선관위 쪽에 입김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중앙선관위. 왜냐면 캥기니까 찔리니까 못 나오게 했겠죠. 안타깝네요. 김명 대표님까지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했으면은 준석이가 뭐 개박살 나죠 뭐 이제. 이준석이가 뭐 얼라하죠 뭐 아직까지는 보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1985년생이면은 뭐 아주 젊지요 보면. 지난번 부정선거 토론할 때 그 얘기했었죠. 보이지 않게 접어서 보이지 않게 접어서 보이지 않게 접어서 접어서라는 말 없습니다. 이렇게 이준석이 그때 기억나시죠? 접어서라는 말 없습니다. 했더니 이제 토론하시는 분이 법에 그렇게 돼 있다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아예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없다고요. 없어요.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기가
157조 뭐 이렇게 하면서 지가 막 읽다가 보이지 않게 접어서 보이지 않게 접어서 네? 보이지 않게 접어서 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자마자 어디서 한 번 접어서 돼 있는 게 어딨냐? 누가 한 번 접어서라고 한 적 있어요? 접어서 넣는다 그랬지? 한 번 접어도 되고 두 번 접어도 되고 세 번 접어도 되고 네 번 접어도 돼 있다. 준서가 떡 준서가 떡 준석이 아웃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팬마이크가 마련한 특집 끝장 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상대편으로는 전한길 뉴스의 전한길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뉴스의 전 대표는 오늘 토론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세 분이 더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 토론 시간은 공정하게 양쪽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셨다고 4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참석자는 여러분도 잘 아실 유명한 프로듀서시죠. 우리 이영돈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변호사로 유명하신 또 박주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오고 계신 분은 김미영 보훈 대표신데 지금 도착하시는 대로 입장하셔서 김미영 보훈 대표신데 오늘 이 저희 페레마이크는 저도 뭐 페레마이크 직원 김명 오늘 이 저희 페레마이크는 김명 대표 오나도 뭐 페레마이크 직원은 아닙니다. 양쪽에서 합의된 사회자로 제가 오늘 이 토론이 공정하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실방 15만 명이면 판단이 좌파들도 꽤나 본다고 봐야 되죠. 준비하신 토론에 이게 김호준 방송 맨날 흑자만 보고 있는 게 저는 솔직히 뷰복이 좀 많이 들어가고 거를 2부씩 하겠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15만 명이 저게 찐이라면 이건 아마도 시계 타이머가 작동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됐죠. 종량대로는 거죠. 비교적 자유로운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는데 예, 먼저 하신 분 이 제 방송사는 이게 뭐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육성으로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5분 동안 지금 라이도 영상에서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라이도 방송 따가지고 송출하면은 법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 라이브 송출을 할 수를 못하게 해놨네요. 예, 상대 측에서 듣기만 하기 질문을 하실 좋은데요. 수가 있는데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그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 질문을 참 어이가 없죠. 왜 그러면 왜 송출을 왜 못하게 합니까? 안타까운 게 물론 저는 이제 팬앤마이크가 그 이제 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육성을 할 수밖에 이 없기 때문에 전 저도 국민이 관심 한계가 가질 있죠. 만한 이런 물론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송출을 못하게 막는 것은 참 안타깝네요. 네. 대한민국에 지금 어쩌다 나라 상황이 꼬라지가 이렇게 이래 됐는지 다른 채널에서 오히려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독점하겠다. 그런 오히려 보면 건데 이런 같은 나쁜 짓 하는 인간들이 오히려 더 큰 소 치고 있다.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현실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밥그릇 싸움하고 막 그런 참 게 아닌데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의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네요. 저도 지금 보니까 아래에 하단에 무단 송출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 이런 이제 문구를 보고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상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길 대표 측은 오늘 전문가로 같이 참여하시는 두 분, 현재는 두 분이 오셨지만 또 한 분이 더 오시면 그 네 분이 이제 주도는 권한길 대표가 끝장 토론은 양측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 이준석 대표와 권한길 대표가 하시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가끔 토론을 통해서 누구시냐면 통해서 전환길 대표 누구죠? 전환길 대표 이용도 표시했다. 이용도 박대현 변호사가 하시겠다 할 경우에는 그 시간 맹도지 아저씨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그때 저희가 또 유튜브 방송인 만큼 자유롭게 만약에 토론이 열기어져서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리고 양측이 또 합의를 좀 하신 뒤에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제가 너무 많이 개별 안 되니까 양측의 모두 발언을 듣고 토론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환길 대표가 양해를 하셨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부터 모두 발언 2분 시작. 말씀해주시죠. 예, 먼저 이렇게 어렵사리 성사된 토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전환길 대표님과 이용돈 PD님, 그리고 박병 변호사님, 그리고 모든 김미영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만들어주시는 또 홍출해주시는 팬앤마이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가 어렵게 마련됐습니다. 6년 정도 되었나요?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이론이 나온 뒤로 무수히 많은 검증의 기회를 갖고자 제가 제안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이런 기회가 있게 되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부정선거론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지금까지 본인이 보통 평소에 보시는 채널을 보신 분들은요, 오늘 새로운 점을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토론이 유익하려 그러면요, 이 새롭게 얻은 예, 정보가 제가 이제 뭐 CQ 방송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 이준석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사전투표에 져서 낙선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막 수도권은 4-5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사안을 깊게 들여다보고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사전투표도 지고 본투표도 지고 이런 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말씀 많이 하고 계신 거고요. 물론 민경구 의원 정도는 당사자성이 있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완전히 상대를 거의 뭐 조롱하듯이 그런 식으로 말하죠. 진짜 참 이준석이 이 새끼는 정말 새끼 진짜 내가 당사자의 본인의 본의를 나타낸 거죠. 본인들은 본의자가 아니고 내가 당사자니까 내가 본의자니까. 이번에 이준석이 부정선거를 당선되려면은 사전투표 이겼어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도 팩트에 만든 것이 없는데 그냥 많이 떠들면 진실이냐 이렇게 불러온 판이면이고요. 오늘은 이것을 정리하는 판이 돼요. 네. 시간은 잘 맞추라. 자, 우리 권한길 강사님이 얼마나 시간을 맞추면서 얘기할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이준석은 저 정도 말빨이 있어요. 아니, 인정합니다. 이준석은 말빨이 있어요. 어쨌든 당사자성을 강조를 해버렸어요. 네, 자기가 당사자 아니다 이것이. 어렵게 이렇게 토론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준석 대표께 감사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맨날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해야 하면은 그냥 손 놓고 가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고민한다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제가 볼 때는 다 행동하라고 그랬거든요. 당연히 제안을 하고 나온 사람이 뭐 하려고 내가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그저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 개선해야 되지 않냐. 어떤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하냐. 내가 보통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누구고 후원자나 실체가 없다. 이준석은 권위를 나타냈고 저는 순수함을 나타냈고 사실 수학적으로 하더라도 부정선거 사실 없던 순수함. 또 문제는 일리는 되게 그러니까 그거보다 세게 가는 공격해야 될 입장인데 그냥 내가 연달에 주인이고 국민이다. 우리는 관심을 좀 가지고 공무원이지 않냐? 부정선거 일단 국민의 종이지 않냐? 이때 들어오면서 공격하게 되거든요. 서부를 공격적으로 써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전자투표의 어떤 해킹 위험성이라든가 그리고 투표 조작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서 외면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저는 오늘 이준석 대표 상대방의 양심에다가 공격하겠다는 게 그래서 하는 거는 아닌데 도둑놈한테 그런 양심을 보고요.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양심 있는 사람은 받아들일 것이다. 이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말 안되다 아니 낙인 찍어버릴 정도로 강하게 해야지. 속한 반응이 나와서 자멸하더라고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도와줄 전문가분들을 세 분 모셔가지고 함께 목소리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주눅들어. 처음에 저기 말할 때 세게 나가야 돼요. 처음에. 약해 그런다고 김미영 의호의 대표가 지금 맡고 저는 제 앞을 지나갔는데 잠깐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인식 나오지 왜 순시에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김미영 의호의 대표가 해서 이제 전환길 대표 측에서는 두 유포로자로 말씀하신 대로 전 대표가 하시고 이 네 분이 똑같은 이준석 대표와 똑같은 시간을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4대1 토론이니까 4명이 하면 4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니고 한다는 거죠. 1대1이 제일 좋은데 4대1은 불리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 이영 의원 예, 뭘 보도 금요일이고 뭐 죄송해. 나오셨으니까 죄송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이준석 대표도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간 5분입니다. 예, 저는 우선 궁금한 게 이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도대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부정선거다라고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보십니다, 저. 뭐가 잘못되었다, 어떤 분들은 뭐 집게 서버가 잘못되었다, 어떤 분들은 뭐 제 전략은 강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 군데를 가리지 않을 쪽에서 그거 아니고 그건 이준석이면 좀 강론하겠는데? 오늘 노란길 대표니까 그러니까 항론으로 붙겠다고 하면은 훨씬 더 부정선거를 주장한 쪽이 언제 있는데 어떤 선거에서 어떤 쟤네들은 그걸 강론으로 쪼개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반박하기 쉬운 강론으로 쪼개서 각계전투로 하나만 깨면 전체를 무너뜨리겠다. 선거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제 보니까 그래요? 예, 짧게. 제가 답변하는 게 1분인가요? 예, 모두 다 듣고 싶어요, 지금. 예. 그래요? 저는 오늘 준비된 게 부정선거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자투표 개표 시대에 문제점 해킹 통해서 전산 조작이 일어나는 위험성도 부정선거가 되겠거든요. 그리고 또 투표함에다가 투표 용지를 우리 흔히 말씀만 하시는 신권 다발 용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게 집어져서 부풀리기 투표 당선으로 해가지고 또 당락을 보시는 그런 것도 부정선거에 들어가겠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이준석을 때려잡겠다는 그런 사기가 안 보이네. 네, 그거에 사기가 안 보여. 마이크 정리하는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부정선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영어로는 뭐 이름이 잘 아시겠지만 일렉션 프로드입니다. 리그 일렉션이라고 선거 조작 원하고 있는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쓰시면 오늘 이 토론에는 저는 선거 사기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나는 범죄 선거. 이게 선거 사기가 너무나 방법이 이루어지고 오랜 시간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동안 있다. 본인 시간대가 설명하시고 어떤 유형인지만 좀 설명해 주시고 1분씩밖에 못 드렸는데 지금 박재 변호사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 사전선거를 선거를 쉽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저 사기가 있다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선거 투표 수하고 실제로 집계돼서 투표함에 들어있는 숫자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전자를 조작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있습니다. 시간 압박을 주면 저렇게 말을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저는 시간 압박에 대한 어떤 간결한 말을 준비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재검표와 그 증거 보전 절차에서까지도 이 카르텔이 작동을 하고 이런 부가가 있는데 성명 불상대로 가는데 아마 지금 우리 김미영 대표님이 아마 순간이라고 할지 뭐를 말 못하는 거야. 조작하고 성명 불상대가 아니라 카르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카르텔? 대략이라도 느낀 거 같아요. 쟤는 예, 그 얘기 들었네. 말 못하네. 1996년대 말 대놓고 중앙상관이하고 그 하청 기업들 프로젝트 같아. 아, 망했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거는, 뭔 소리 하고 있는가, 이러고 그냥 꺼요, 그냥. 뭐 하는 소리냐, 저거. 좌파들도 끄겠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정선거에 관해서 강론을 물어봤잖아요, 지금. 이준석이가. 강론을 끌고 가서 자기는 강론에서 반박하겠다는 건데, 저 사람은 이제 아예 배경과 맥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인지 문제야. 저 사람 강론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 맥락을 얘기한다. 뭐야, 할 얘기 없으니까 그렇게 떼리를 남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놓고 좀 바로 물어보면 바로 대받아 쳐서 중앙선관위가 의정 복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당연히 상대하기 편하지. 아니 뭐 이렇게 뜬구름 같는 개소리를 하냐. 이러고 그만이거든요. 아유 이 자식아 니 말이나 이 새끼야 좀 그쳐라 좀 하청부터 시끄럽다. 시켜가지고 복사해서 쳐놓고 있다. 라고 말을 해야지 뭘 그렇게 비교가. 아이 나 참.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 거야. 어떤 식으로 걔네가 강론으로 치고 들어올지 몰랐네. 지금 봐봐요. 당황하고 말을 부벅거리고, 예, 저 길에서 강론으로 끌고 간 건데 부정선거에 관해서 무엇이 다른 건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도. 그러니 저 사람은 무조건 저 다분히 이제 그 부정선거라고 그저 어디가 매도를 해버리죠 뭐. 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했어야 돼요. 김대중 노무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개표기 초기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도입됐을 때 방법이 사전투표 조작을 정당하게 한 여론 조작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70%도 넘는데 공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여론 조작인데 그 민주당 부정선거 지금 뭐 통하지도 않지. 시간도 안 먹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선거 역시도 이제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고요. 나는 그 이준석이가 강론으로 가는 의도를 그냥 이렇게 바로 면제에다 던지려고 하는 게 보통 강론으로 이길 생각을 한다. 이 나라가 팔렸는데 그게 강론이냐. 나라가 경제 넘어갔는데. 제가 TV 토론 나가려고 할 때도 역시 이거는 토론 나갈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년 전 2025년 탄핵 반대들 운동에서도 저는 초천년이 홍문호 대표님 따뜻함하면서 누가 이런 고친이 잘못했니 잘했니 사전투표를 이렇게 앞서야 하고 있는데 사실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할 측에서 졌다 이겼다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이거든요. 아니 왜 자꾸 전화기가 우울하자 나왔어 부정선거가 실제 있었냐 없었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사실 이 토론에는 국민에게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니 이런 이제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거 이게 지금 주요 목적이지. 사실상 이 방송을 시청하는 인구 중에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이기고 지는 거 이거보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실질적으로 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법원에서 다투기 여기서 이준석이 말 잘한다고 판단을 쳐야지. 말도 잘하는 하시면 안 돼요? 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순전히 말로만 승부해야 되는 하는 거를 이 말은 우리 다 친다는 안 했던 거 같아요. 배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알고
자체가 쉽게 시간 말하면 압박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검증의 대상이요. 검증의 대상이. 저 얘기하면서 기분 썼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자는 게 뭡니까? 자, 부정성이 그 많은 범죄자 집단이 어딥니까? 있었다 치면 성관이 아닙니까? 그 성관에 대한 서문을 가보자. 통합인명부, 투표인명부에 가보자. 진짜 A라는 사람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투표함에 대해서, 또는 투표 부정선거 집어넣기가 있었다 치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밝히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 토론하자는 우리가 안 했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럼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토론 전망 방송이 아니라 이준 대표님 자체를 보고 있어요. 오늘 알겠죠?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을 가져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자리는 저는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자리는 전환길이 와야 될 자리가 아니고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을 해야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도 와야 되고 개혁신당의 우리 이준 대표 장인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도 사실 와야 되고 이번정도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볼게요.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전환길고 응원운전 하잖아요. 그럼 자기 변명을 하고 지금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인간이 지금 가서 말 툭툭 끊는 게 보면 지가 뭔가 말이 막히니까 좀 지랄하죠 보면. 대통령 때 당선되자 그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재명 또 당시에 유인선 다 빵해놔야 된다. 그 얘기를 해야지. 당신들은 다 빵해놔야 된다. 이준석이 말을 1.2배속으로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시간 압박이 들어가는 토론은 매우 강합니다. 네, 저런 게 안 돼요. 맞지 않나요? 거기 나온 사람도 아무도 안 됩니다. 야, 이 새끼야, 그것은 이 새끼야. 주장하잖아요. 네 새끼 생각이지, 이 새끼야, 그게 그러니까. 한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김어준 씨도 검증했으니까 저는 그 씨발, 뭐 내년에는 보고 이제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어.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죄송하고요. 예, 들어갑니다.